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집의 가족 구성원은 평범한 집과는 달리 조금 특이한 편인데요. 어쩌다가 특이한 가족 구성이 되었는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일 중엔 회계 업무 말고도 중요한 다른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노인정 살림을 사는 일이었어요. 일을 하며 남는 시간엔 아파트에 마련된 노인정에 가서 청소를 돕는다거나 최소한의 구비 물품들을 체크해야 하는 일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 없으면 내 아들 한번 만나볼래? 네? 아들 분이요?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남한테 주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한번 만나나 봐. 한번 만나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다신 보지 않아도 되니까. 당시 남자친구가 없었던 저는 그냥 한번 만나나 보자 하는 마음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시모의 응원을 받으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시절의 남편은 배려심이 깊은 사람으로 보였고 생활력도 강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모습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시모였던 터라 시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엄마,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나 본데 친딸은 나라고 나. 언니가 아니고 나라고요. 아유 정말 누가 친딸인 줄 모르겠다니까. 신우이가 이런 말을 할 정도니 말 다한 거 아닐까요? 이렇듯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저 역시 시모를 잘 모시며 지냈어요. 시모와 제 사이가 좋다고 신우이가 질투한 것도 아니었어요. 신우이 역시 앞에선 그렇게 말했지만 뒤에선 저에게 엄마에게 잘해주어 고맙다고 늘 말해주는 다정한 시누이였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에 시모와 전 더욱 자주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로 간의 정이 더 깊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뒀다며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사실 나 저번 주에 회사 그만뒀어. 뭐? 당신 오늘도 출근한다고 나갔었잖아.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 나가서 뭘 한 거야? 아니, 애초에 왜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런 큰 결정을 내린 거야? 그게, 나 사실 사업하고 싶어. 언제까지 월급쟁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언젠가는 우리 아기도 낳아야 할 거고, 그때 되면 돈도 더 많이 들 건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얼른 시작해서 자리 잡고 싶어.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만뒀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화가 난다고 화를 내봤자 복직이 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앞으로의 계획을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저로선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이왕 저지른 일 되돌릴 수 없으니 이렇게 된 이상 마음이라도 편하게 시작하게 해주자 싶었어요. 대박이 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좋은 경험을 얻는다고 생각하기로 한 것이었죠.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그런데 여보, 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혹시나 아니다. 이미 그만뒀는데 어쩌겠어.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봐. 고마워. 미리 상의 못한 건 미안해. 나도 많이 고민하다가 이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이랑 신랑이 하면서 시간 쏟고 싶지 않았어. 다음부턴 꼭 상의할게. 정말 미안해. 알겠어. 다음부턴 꼭 그런 일은 상의해. 사실은 혹시나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회사는 그만뒀고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에 굳이 그런 불길한 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론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요. 상의를 해줬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이왕 벌어진 일, 큰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괜한 잔소리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을 응원해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남편의 사업 준비는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제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야라 그저 전 일을 하며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일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죠. 잦은 출장과 잦은 술자리에 신혼을 즐길 새도 없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주말만은 꼭 저와 시간을 보내주던 남편의 노력에 단 한 번의 말다툼도 없이 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건 당연히 돈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벌이가 전혀 없이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 벌이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훌쩍 넘어 생활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친정에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댁에도 말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는데 이런 사실을 다 알아챈 시모가 생활비를 붙여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방금 돈이 들어왔는데 웬 돈이에요? 그거 너희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조금 보냈어. 돈 들어가는 데는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혼자 번 돈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요즘 많이 힘들지? 한동안은 내가 조금씩 도움을 줄 테니 그걸로 조금만 더 버텨보거라. 언젠가는 이 힘든 순간도 다 지나가지 않겠어? 혹시나 부족하면 말하고. 사실 조금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 같아선 괜찮다고 하며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상황이 힘들다 보니 그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살림이 괜찮아질 때까진 감사한 마음으로 시모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가 해결됐다 싶었더니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오픈을 앞두고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라 준비한 돈도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둘이 함께 머리 맞대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전 집을 처분해 새를 얻어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고 남편은 시모에게까지 고민을 털어놓은 것인지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아가, 이야기 다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게 뭐든 다 여의치 않네요. 이미 집 마련할 때 받은 대출이 있어서 집 담보대출을 해도 부족하고 그냥 집을 팔고 더 작은 데로 새 얻어서 가야 하나 싶기도 해요. 월세로 간단 말이니? 네, 아무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기엔 지금까지의 시간이랑 돈이 아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해요.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일만 하고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요. 행여나 잘 안 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엔 할 수 있는 데까진 도와주고 싶어서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생각에 잠긴 듯 뜸을 들인다 싶으시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가, 내가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할 건데 네가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다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세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게 다른 집에 새들어 살 바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건 어떠냐? 아무래도 월세 내고 사는 돈이 아깝기도 하고 네 남편 계속 바빠질 텐데 너 혼자 그렇게 두는 것도 마음에 걸리기도 해. 네 생각은 어떠니? 많이 불편할 것 같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월세를 내는 것이 아깝기도 한 상황이었는데 먼저 나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주시니 참 감사하면서도 죄송했어요. 시모의 말에 저는 재빠르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좋아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들어가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닐 텐데 괜찮으실까요? 그럼 괜찮고 말고. 그리고 감사는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들놈 사업한다고 집까지 팔 상황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생각 같아선 돈으로 도와주고 싶다만 나도 지금은 다 묶여 있어서 그럴 여유는 없구나. 그리고 네가 불편할까봐 걱정인 게지. 난 너랑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좋은걸?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너만 괜찮다면 함께 살자꾸나. 그리하여 저흰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 역시 가지고 있던 자금 조금을 남편에게 주게 되었죠. 자금이 해결되고 나니 남편은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고 저는 시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더욱 두터운 정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남편의 사업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니 그만큼 벌이도 좋아졌고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죠. 그런 상황에서도 분가는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시모와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평일엔 바쁜 남편을 대신해 시모와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주말엔 세 사람이 외식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분가는 생각지도 않고 지내게 되었고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6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래서 요즘 계속 피곤해 보였나 보다. 그런데 혼자 병원에 다녀온 게야? 같이 가자고 했어야지. 왜 혼자 간 거야? 혹시나 아니라고 하면 어머님 너무 실망하실까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갈 것 그랬나 봐요. 심장 소리 듣는데 남편보다 어머님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 있죠? 어머, 심장 소리도 들었니? 다음엔 나도 꼭 데리고 가주렴. 아범은 알아? 네, 오는 길에 통화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온대요. 그래, 아주 축하할 일이야. 다시 한번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제 임신 소식에 저보다 더 기뻐하는 시모를 보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시집 하나는 잘 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더욱 단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느 가정이나 조금씩의 문제는 다 있듯이 저희 가정에도 조금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는데요. 사업이 잘 풀려 여유로운 금전적인 생활과는 달리 남편은 계속 바빴고 그나마 주말엔 무조건 가족과 시간을 보내주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마저도 가정에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남편은 주말조차도 일을 한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허다했으니까요. 전 그때까지도 남편이 허튼 짓을 한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제가 임신까지 했으니 그런 쪽으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남편을 믿고 아기를 잘 지키는 일에 온 신경을 쏟고 있던 때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안일하다 싶기는 한데 그땐 전 미련스럽게도 남편은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시모는 외박이 잦아지는 남편이 신경 쓰였는지 어느 날은 남편을 불러앉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범,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외박이 잦아? 일이 그렇게 바쁜 게야? 그저 평범한 물음이었지만 시모의 눈빛과 목소리의 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든 다 꿰뚫고 있다는 눈빛과 꽤 화가 났지만 애써 담담하게 누르고 있는 목소리에 저마저도 압도될 것만 같더군요. 네, 어머니. 일이 안정되긴 했는데 유지하려니까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직원한테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제가 다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재빨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이때껏 가정의 소홀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것으로 시모의 언짢음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잠은 집에 와서 자거라. 몸 상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네 아내 생각도 걱정이야.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한다는 이유로 가정에 너무 소홀하지 않니? 돈 잘 벌어다 주는 게 다가 아니다. 집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할 것 아니니? 내가 혜정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보다 시험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죄송해요. 앞으로 집에 신경 더 쓸게요. 시모의 조용한 핀잔에 남편도 조금은 반성하는 듯 했지만 시모는 그런 남편을 한 번 더 밀어붙이더군요.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네 집사람한테나 미안하게 생각해.
네 일이 누구 덕에 잘 되는지 늘 생각하고 네 집사람한테 고마워하란 말이다. 이제 애도 태어날 건데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면 욕심 그만 부리고 일보단 가정에 좀 신경 쓰고. 네, 어머니. 여보, 미안해. 앞으로 내가 집에 신경 좀 더 쓸게. 저도 내심 섭섭했던 터라 시모의 이런 조언과 핀잔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한 차례 작은 폭풍이 지나고 난 후 남편은 다시 가정에 신경 쓰며 노력했어요. 외박을 하긴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자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출산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은 한동안 가지 않던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전 집에서 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지더니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시모와 전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되었고, 7시간의 산통을 맛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오기에 충분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고 병실로 옮겨져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때까지도 남편은 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아직 안 왔어요? 응, 이 녀석 전화도 받지 않는구나. 내 이 녀석을 그냥 금방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는 게야. 오기만 해. 내가 이 녀석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고 있는 중이겠죠. 운전 중이라 전화 못 받는 걸 거예요. 처음엔 전화를 받았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턴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었고, 시모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노발대발 난리가 날 직전이었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시모가 저렇게 화를 내니 같이 화를 낼 순 없는 노릇이었죠. 시모는 쉴 새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런 시모는 친정 부모님까지 나서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사돈, 우리 사위 열심히 오는 중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전화하시고 조금 앉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서 계셨잖아요. 이러다 방금 출산한 저희 딸 옆에 사돈까지 누우실까봐 제가 걱정이 다 됩니다. 그래요, 사돈. 가까운 곳도 아니고 지방에서 일 보다가 오는 길이라고 하니 좀 더 걸리나 봅니다. 그러니 진정하시고 좀 앉으세요. 조금 쉬시다가 우리 손주 보러 가셔야지요. 이렇게 부모님까지 말리고 나서자 시모는 남편을 대신해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며 애써 화를 누르는 듯 했어요. 지금 보러 가셔도 될 거예요. 다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보시고 집에 가셔서 쉬세요. 전 혼자 있어도 돼요. 아니야. 내가 아범 올 때까지 곁에 있으마. 먼저 들어가 보세요. 제가 제 아들로 올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아무래도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시모의 말에 친정 부모님은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며 돌아가셨고, 시모는 그런 부모님을 배웅하고 오겠다며 병실을 나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금방 올 줄 알았기에 마음 편하신 대로 하라고 했던 것인데, 금방 오겠다고 하던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날을 넘긴 새벽녘에서야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편을 본 시모는 그 자리에서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이 녀석! 금방 온다는 녀석이 이제서야 와? 네가 그러고도 남편인 게야. 다른 날도 아니고 네 마누라가 네 새끼 낳느라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넌 뭐하다 이제야 온 게야? 전화는 왜 안 받고? 그딴 식으로 전화 다 무시할 거면 전화기는 왜 들고 다니는 게야? 시모의 호통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전화 받고 급하게 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동안 피로가 쌓이긴 했는지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살짝 존 모양이더라고요. 전 그냥 눈만 감았다 떴는데 앞에 화물차가 서 있는 걸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쉼터에서 잠시 눈만 붙이고 출발한다는 게 이렇게 늦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참 너무 미안하다. 그간 남편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던 터라 시모와 저는 그런 남편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요. 물론 섭섭한 마음이야 있었지만
이렇게 무사히 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론 태어난 아들과 함께 더 큰 행복이 가득한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확신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남편은 가정에 더욱 소홀해지더군요. 저에게도 더는 다정하게 대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아들에게마저도 애정이 없는 남편을 보며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렇게 생각은 많아지고 남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던 어느 날, 일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아기가 있는 집은 다들 그렇듯 아들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웠고, 전 그런 아들을 달래며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들이 우는 것을 보던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끄러워. 도저히 시끄러워서 집에선 쉴 수가 없어. 시끄럽다니. 당신 자식 우는 소리를 시끄럽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아기가 우는 게 당연하지. 매번 생글생글 웃기만 하면 그게 정상이야?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라고. 우는 건 아기들이 하는 일종의 표현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잖아. 모처럼 집에서 좀 쉬려고 해도 쟤 때문에 도무지 쉴 수가 없다고. 쟤? 우리 아들이 남이야? 쟤, 얘라고 하게? 당신 정말 왜 그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 거냐고. 나한테는 그렇다 쳐도 당신 아들한테까지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이유가 뭔데? 시끄러우니까 시끄럽다는 건데 뭐가 예민하다는 거야? 시끄러워. 차라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언성을 높여가며 싸운 일 말이에요. 저는 화를 내는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는 소리가 시끄럽고 듣기 싫을 수는 있다고 하나 아기 우는 것은 당연하였고 남도 아닌 자기 자식인데 저렇게까지 예, 제 하며 화를 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남편은 기어코 짐까지 싸 회사에서 지낸다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을 시모가 붙잡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했지만 시모의 말도 무시한 채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승준이가 남의 새끼야? 어떻게 네 새끼한테 그딴 식으로 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네 마누라한테는 어떻고? 네가 이렇게까지 잘된 게 누구 덕인데? 제가 잘된 건 제가 죽을 만큼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의 덕도 아닌 다 제가 노력한 만큼 잘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좀 쉬고 싶다고요. 평소 시모의 말이라면 끔뻑 죽던 남편이었는데 시모에게 고함을 치며 화를 내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모도 많이 놀란 듯 남편을 잡은 손을 힘없이 떨궈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3일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고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에게 남편의 회사로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 역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터라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함께 회사로 가게 되었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니 남편이 자리에 없어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마 회사 근처 고급 일식당에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식사 시간이 아닐 때라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저와 시모는 일단 식당으로 가게 되었죠. 혹시나 거래처 사람을 만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우려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런 저의 우려와는 달리 룸에서 나오는 남편의 곁엔 젊은 여자가 자리하고 있더군요. 남편은 다른 여성과 어깨를 두르고 있었고 그 여성은 남편의 품에 기대며 치맛자락을 정리하면서 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간녀의 정체였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고 바빠질 시기에 제가 면접을 직접 봐서 뽑았던 30대도 되지 않은 격리 겸 비서였기 때문이었죠. 제 손으로 남편의 상간녀가 될 사람을 회사에 넣었다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오빠, 이제 회사 들어가야 하는 거야? 나 좀 피곤한데 그냥 쉬면 안 되나? 안 되긴 왜 안 돼. 피곤하면 쉬어야지.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집에서 좀 쉬고 있어.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정말?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별것이 다 고맙다. 이런 걸로 고마워하지 마. 앞으론 이 모든 게 당연해질 테니까 지금부터 적응하라고.
우리 오빠 최고야. 얼른 이혼하고 내 남자 됐으면 좋겠다. 언뜻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로 남편의 외도가 확실해지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시모는 그대로 남편에게 다가가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맞은 볼만 어루만지고 있었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간녀가 시모를 밀치며 화를 내더군요. 할머니, 미쳤어요? 누군데 감히 우리 오빠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 미쳤나 봐. 오빠, 괜찮아? 상간녀의 행동에 시모는 바닥에 고꾸라져 버렸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그대로 상간녀에게 달려가 상간녀를 있는 힘껏 밀어버리고 시모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시모가 바닥에 고꾸라졌을 때는 미동도 없던 남편놈이 제가 상간녀를 밀어버리자 급하게 달려나가 상간녀를 구해주더군요.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환장하는 얼굴로 고함을 질렀어요. 너, 이 애미가 쓰러지는 건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난 지금 이 순간부터 네 어미 아니다. 그런 줄 알고 네 옆에 그 멍청한 년이나 챙기거라. 시모는 그대로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자 남편도 상간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시모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와중에도 저에겐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남편을 보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어머니, 저 이 여자랑 살고 싶습니다. 더는 집사람이랑 사는 것도 싫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계속 살아서 뭐 하겠어요? 서로 상처만 될 뿐이지. 그러니까 저 이 사람이랑 살게 해주세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는 게야? 너 승준이 아빠다. 승준이 아직 돌도 안 지났어.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 다른 여자랑 살고 싶다고? 가만. 그러면 너 혹시 승준이 태어나던 날도 전현이랑 있다가 늦은 게야? 아, 네, 맞아요. 제 핏줄이 태어나는 순간보다 이 여자랑 있는 순간이 더 소중하고 좋아서 같이 있다 보니 늦었어요. 사실은 가고 싶지도 않았다고요. 실수로 아차하는 순간에 가진 악이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저요, 승준이 가지고 싶지도 않았다고요. 어머니는 어떨지 몰라도 저한텐 승준이는요, 제 이혼의 발목을 잡은 짐덩어리일 뿐이에요.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제 아들을 짐덩이라 하는 남편놈은 제가 출산을 하는 그 순간에도 상간녀와 함께 지방이 아닌 서울에 있었고 연락을 받고도 상간녀와 함께 더러운 시간을 보내느라 오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남편은 저와 아들이 아닌 상간녀에게 온 마음이 떠난 후였던 것이었죠. 제 핏줄을 짐덩어리라고 칭하는 남편을 보며 시모는 분노에 담은 큰 웃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저와의 이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짐덩어리? 그게 네 진심인 거야? 정녕 네 아들을, 세상에서 하나뿐인 네 아들을 짐덩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묻고 있어. 네, 어머니. 저한텐 하나뿐인 아들도 그저 짐덩이일 뿐이에요. 그만큼 이 여자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집사람이랑 승준이한테 정 그만 주시고 이 여자 좀 받아주세요. 남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고 시모 역시 남편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던 상간녀는 감히 본인이 끼어도 되는 자리라 생각했는지 시모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머님, 아까는 죄송했어요. 오빠 어머니인 줄 모르고 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상간녀의 물음에 시모는 대답 대신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봤고 상간녀는 시모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저 마냥 예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저 진짜 오빠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니 정말 잘 모시고 아기도 빨리 가져서 손주 빨리 안겨드릴게요. 저 가정교육도 잘 받아서 음식도 잘하고요. 내조도 저 여자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아, 참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년이 남의 남편이랑 이딴 짓을 저질러? 도대체 어떤 가정교육을 받으면 외도나 저지르면서 조강지쳐 쫓아낼 생각을 한다니 말이야? 어머님, 그 점은 저도 유감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 입 다물지 못해? 누가 네 어머님이야? 네가 여기서 말할 처지나 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감히 말을 섞으려 들어? 시모의 호통에 상간녀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고 시모는 거친 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아가, 아니, 혜정아, 네 생각은 어떻니?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전 이혼하려고요. 서로 저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하는데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승준이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지만 승준이를 짐덩어리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제 아들 아빠로 살게 하는 건 저 역시 소름 끼치게 싫어서요. 전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저딴 식으로 취급하는 남자와 더는 한 집에서 같은 공기를 쉰다는 것 자체가 구역질이 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혼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제 말에 시모는 다 맞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내 생각도 같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를 귀한 승준이와 네 곁에 계속 두는 거 나도 싫다. 두 사람 이혼하거라. 대신 넌 앞으로 승준이 2번 다시 보지 않겠다는 각서 쓰거라. 아들에게 손톱만큼도 애정이 없던 남편은 시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는 표정으로 웃으며 각서를 쓰더군요. 자식 버리는 부모의 표정이 너무 티없이 밝아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허망하더군요. 저런 인간도 남편이라고, 아기 아빠라고 같이 살았으니 말이죠. 그렇게 전 비교적 빠르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는 다 저에게 좋은 쪽으로 끝이 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것 역시 전 남편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었겠지만요. 여러모로 저에게 유리한 이혼이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 저에겐 더 큰 재산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바꿔라. 이건 그놈 사업 시작할 때 집 팔아 투자한 돈이랑 내가 투자한 돈 넣은 통장이고 이건 내 재산 관리하는 분 명함이다. 알고 보니 시모는 저희가 집을 팔아 합가를 할 당시 저도 모르게 전 남편에게 각서를 쓰게 했다고 하더군요. 시모나 제가 원할 시엔 시모가 투자한 돈을 비롯해 집을 팔아 투자한 사업 자금을 다시 반환한다는 각서 말이죠. 아파트를 팔아 투자한 돈은 반환 시점의 시세에 맞추어 반환하되 시세가 투자할 시점보다 낮을 시엔 투자금만 반환한다는 내용도 넣었다고 하셨고요. 어떻게 되든 제가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신 것이었죠. 시모는 저의 이혼이 마무리될 때쯤 변호사까지 선임해 그 돈을 다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돈은 알겠는데 명함은 왜 주시는 거예요? 내 남은 재산 다 너한테 넘기려고 한다. 내가 하려고 하니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네가 나서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다고 하니 네가 직접 만나서 정리 좀 해. 아무래도 늙은 나보다 젊은 네가 나서면 더 빨리 일 처리가 되지 않겠어? 통장에 찍힌 금액만 해도 놀라운데 시모의 재산까지 준다고 하니 멍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전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시모에게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지 물어봤어요. 어머님,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진작 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 투자금 회수는 그놈이 그딴 짓을 저질러서 다 뺏어온 거였지만 내 재산은 너하고 우리 딸한테 주려고 했었어. 그 시기를 앞당긴 것뿐이었지. 내가 늘 말했지? 너도 내 딸이라고. 내 딸이 돌도 안 된 아들을 혼자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이 정도도 부족하단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너무 가분한 금액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받은 위자료도 있고 재산 분할도 잘 받았던 터라 더는 시모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전 아파트 처분한 돈 중에 제 몫만 나눠받아도 충분해요.
나머진 어머님 노후자금 하세요. 전 제 몫을 뺀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시모는 한사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노후자금은 따로 마련해 놨어. 그러니까 그냥 다 바꿔라. 이혼하기 전에 다 넘겨주면 그놈이 또 이혼 안 한다고 난리 부릴까봐 지금에서야 준단다. 투자금 회수한 것도 내가 다시 돌려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눈치던데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면 분명 어머님 찾아가서 난리를 부릴 거예요. 난리를 부리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여자 때문에 조강지쳐도 아들도 다 버린 놈인데 그 큰돈 앞에선 어떻게 변해버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시모는 이런 제 우려는 걱정도 하지 말라는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라. 집도 내놨어. 아예 찾아오지도 못하게 그놈 모르는 곳으로 이사할 거다. 그러니 너도 다신 찾아오지도 못하게 멀리 이사하거라. 그리고 그 돈은 꼭 받아. 내가 훗날 필요하면 말할 테니 그때나 용돈이나 좀 주려무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그놈 몫이 될 건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알겠지? 그래도 어머님, 너무 많아요. 살아봐라. 이 돈이 많은지 내 재산이 많은지. 사람 앞일 모르는 거라고 언제 어디서 큰 돈이 필요할 줄 누가 알겠어. 그러니 살 날 많이 남은 넌 잔말 말고 받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잘 가지고 있다 훗날 필요하실 때 다시 돌려드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찌되었든 전 시모와 연을 끊지 않고 가깝게 지낼 계획이었거든요. 결국 전 돈을 비롯해 나머지 재산도 정리해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모든 사실을 안 전 남편이 제가 잠시 친정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정으로 와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많이 원망했지? 내가 미안해. 당신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내가 미쳤었어. 이제 와서 반성이란 걸 하는 거야? 내 마음에 대못이란 대못은 다 박아놓고선 이제 와서 뭐? 미안? 미쳤었다고? 대단하다, 대단해. 고작 그런 말로 내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당신 마음이 풀리겠어? 당신 마음이 풀리기만 한다면 나 이깟 무릎 얼마든지 꿇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전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이런 전 남편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상상 속에서는 조금 통쾌하기도 했는데 막상 제 앞에서 전 남편 놈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는데 통쾌하기는커녕 미간이 절로 구겨질 만큼 역겹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제 심정을 알 리 없는 전 남편은 본인이 무릎까지 꿇고 빌면 제가 감동이라도 하며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희망찬 눈빛으로 저를 힐끔힐끔 보며 눈치를 살피더군요. 여보, 나 용서해 줄 거지?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정말 후회 많이 했어. 그래서 바로 그 여자랑 헤어졌고 말이야. 정말이야. 회사에서도 진작 내보냈어. 못 믿겠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그래도 믿었지 않으면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물어봐도 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아, 그래? 정말 헤어졌단 말이야? 그것도 나랑 이혼하고 바로? 그럼 나 정말 당신하고 이혼하고 바로 헤어졌다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당장 전날만 해도 상간녀와 함께 시모에게 찾아가 정말 재산을 전처에게 준 것이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한 것을 다 전해 들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있잖아. 나 아직 어머님이랑 연락하고 지내. 어제도 통화했고 오늘도 통화했어. 제 말에 전 남편은 크게 당황한 듯 목까지 빨개진다 싶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어제 그년이랑 어머님 찾아가서 정말로 나한테 재산 다 넘긴 거 맞냐고 몇 번이고 묻고 간 거 아니까 나한테 와서 이딴 연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여보,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후회 많이 했다는 건 진심이었어. 그렇겠지. 내가 그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 후회는 했겠지. 다 네 몫이 되었어야 할 어머님 재산이 애먼 나한테 왔는데 누가 후회를 안 할 수가 있겠어? 나라고 해도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데. 네 맘 다 알겠고 잘 들었으니까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얼른 꺼져라. 난 경고했다. 전 남편은 제 경고가 우습게 들렸는지 미동도 없이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잘못했다, 너 없이 절대로 못 산다, 우리에겐 자식이 있지 않냐 등등 되지도 않는 말들을 짓거려대면서요. 경고도 했겠다. 더는 그런 전 남편의 꼴을 보기도 싫었던 저는 아들의 똥기저귀를 찾아와 전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에이, 이게 뭐야? 이거 똥이잖아. 너 미쳤어? 미친 건 너겠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되지도 않는 눈물바람이야. 다신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똥기저귀로 끝나진 않을 거니까.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계속 난동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을 부른다는 말까지 나오자 겁이 나긴 했는지 더는 난동을 피우지 않고 돌아가더군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큰 금액의 돈이 빠져나간 남편의 회사는 급격하게 기울어져 버렸고 가세가 기울자 상간녀는 전 남편이 마련해준 집을 처분해 소리 소문 없이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신우이에게 연락해 시모를 백방으로 찾으려 노력했지만 신우이 역시 전 남편을 차단해버렸다고 하더군요. 모든 태풍이 지나가고 지금의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시모와는 가깝게 살고 지내다 신우이가 먼 곳으로 시집을 가는 바람에 친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어 시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 제가 시모에게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시모는 한사코 안 된다며 거부를 하셨었어요. 어머님, 이제 저랑 승준이랑 같이 살아요. 혼자 승준이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 도움이 절실하다고요. 그건 안 되는 일이다. 내가 너랑 사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게야? 말이 안 될 건 뭐예요? 어머님 평소에 저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하신 말이었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될 일이야. 너 나랑 같이 살면 새 출발은 꿈도 못 꾸게 될 거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새 출발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 출발을 하려면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승준이는 누가 봐주나요? 전 친정 부모님들 못 믿어요.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친정 부모님보단 어머님이 더 신뢰가 간다고요. 승준이도 어머님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시는 제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주세요. 네? 제 말에 시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어떻게 돼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야. 나는 널 볼 면목이 없는데 넌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냔 말이야.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망해버린 것 같아서 널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미안한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같이 살 수밖에 없지 않니? 어머님, 제 인생 안 망했어요. 그저 이혼만 했을 뿐이에요. 그까짓 이혼이 뭐라고 제 인생을 감히 망치겠어요? 그리고요, 이혼은 했지만 엄마 같은 어머님도 제 곁에 계시게 됐고 무엇보다 우리 승준이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전.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살아주세요. 제가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고맙다,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시모는 끝까지 우기고 드는 제 뜻을 결국 받아주셨고, 결국 저희 집 가족 구성원은 시모와 저, 그리고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가족 구성원이 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네요. 잘 먹고 잘 우는 것이 일이던 제 아들은 벌써 4살이 되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밝고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어요. 시모와 전 여전히 사이가 좋고 요즘엔 어머님이란 호칭 대신 엄마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을 만큼 더욱 가깝게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했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 선뜻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봤던 터라 짧은 고민 후 저의 뜻대로 하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넘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아요. 이렇듯 저는 특별한 가정 속에서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특별한 인연으로 생긴 엄마와 함께 아들을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긴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